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한 며느리 하나가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분들이라면 속이 다 시원해질 그런 사연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언젠가 큰 코 다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은희 씨 44세, 전직 교사에서 현재는 작은 지역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벌인 일이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희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44살의 남편과 고등학생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고요. 예전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지만 지금은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녁 7시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였죠. 여보, 나 왔어. 왔어. 일찍 왔네?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뭔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손에는 흰 봉투를 들고 말이죠. 저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또 시댁 일이구나 싶었거든요. 이게 뭐야? 동생 개업식 효대장이야. 시댁 둘째 동사 말이었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까지 따서 이번에 드디어 자기 병원을 여는 거였죠. 초대장을 열어보니 정말 근사하더라고요. 고급 종이에 금박까지 입혀서 말이에요. 언제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시어머니셨죠.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폰도 아닌데 부엌까지 들렸어요. 아들아, 초대장 받았지? 토요일에 와야 해. 네, 어머니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은희한테 말해줘. 괜히 이상한 옷 입고 와서 흠대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으라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15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늘 듣던 말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남편도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아들아.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동생 친구들이 다 오는데 은희가 괜히 나서서 뭐라도 하면 동생한테 피해 가잖아. 전화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미안하단 듯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또 그러시네. 괜찮아. 늘 그러시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동서는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전 지방 사범대 출신이란 이유로, 동서는 의사고 전 고작 교사 출신이란 이유로 15년 동안 이런 취급을 받아왔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하나? 조용히 앉아만 있어야 하나? 그러다가 문득 마음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아니야, 이번만큼은 달라야겠다. 나도 내 색깔을 보여주자.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같으면 무난한 검정색 정장을 골랐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에 교사로 일할 때 샀던 베이지색 투피스를 꺼냈죠. 한 번도 시댁에 입고 간 적이 없는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보니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당당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때 딸이 방에서 나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왜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어? 할머니 집 가는데 예쁘게 입으면 안 되니? 아니, 괜찮은데. 근데 엄마,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 딸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죠. 가슴이 아팠지만 딸에게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다를 거야. 더 이상 조용히만 있지 않을 거야. 사실 제겐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르는 비밀 말이에요. 그것만 알면 저를 절대 무시할 수 없을 텐데 지금까지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이번 개업식에선 그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개업식에 제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바로 제 옛 제자였어요. 최민재라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되어서 동사병원의 법률 고문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만약 민재가 저를 알아본다면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게 드러날 텐데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확인하고 집을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되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개업식 장소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화환들이 가득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큰 행사구나 싶었죠. 남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연회장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동서 친구들까지. 정말 화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검정색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여전히 근엄한 표정이셨죠. 저희를 보자마자 다가오셨어요. 아들아, 왔구나. 그런데 은희야.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뭐 그렇게 화려하게 차려입었어? 오늘 주인공은 동서인데? 어머니, 그냥 단정하게 입은 거예요. 에이, 괜히 눈에 띄려고 하지 마. 조용히 있어. 그 말을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다른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가셨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늘 그랬듯이 말이죠.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동서가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정말 의사답더라고요. 인상도 좋고 성격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형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형수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이런 좋은 날에 당연히 와야지. 동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늘 저를 존중해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해도 동서만큼은 항상 예의를 지켜줬어요. 근데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저희 병원 법률 고문을 맡아주실 변호사님인데 아마 형수님도 아실 거예요. 내가 알 변호사님이 있나? 최민재 변호사님이세요. 형수님 제자셨다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민재가 오는 거였구나. 동서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재와 제가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민재가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됐구나. 네, 정말 유명한 변호사님이더라고요. 형수님이 정말 잘 가르치셨나 봐요. 동서는 웃으면서 다른 테이블로 인사하러 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재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민재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행사장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의사 선생님들, 병원 관계자들, 지역 유지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최민재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정말 의젓해 보였어요. 15년 전 제가 가르쳤던 그 개구쟁이 소년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니. 민재는 동서와 함께 여러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저를 못 본 것 같았죠. 저는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저희 둘째 며느리 개업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동서를 소개하셨어요. 서울대 의대 출신의 전문의까지 딴 우수한 며느리라고 자랑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저희 가문의 빛이 될 며느리입니다. 다른 며느리들도 이런 며느리를 본받아야 하는데 그 말을 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동서가 감사 인사를 하고 여러 축사가 이어졌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저는 계속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여기서 제일 초라한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축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테이블로 돌아와 앉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테이블로 오셨어요. 다른 하객들도 함께요. 여러분, 저희 가족들 소개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먼저 동서부터 소개하셨어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저희 둘째 며느리 박수진 원장님이십니다.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서는 겸손하게 인사했죠. 그리고 이분은 저희 큰아들이고요.
남편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을 멈추셨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이었죠. 이분은 큰 며느리인데,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집에서 도서관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찔렸어요. 도서관 같은 거라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분이 물어보셨어요. 도서관이면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어떤 도서관이세요? 저도 대답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작은 동네 도서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빨리 화제를 돌리려고 하셨죠. 자, 그런 건 그렇고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마치 가문의 흠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조금 지나서 최민재가 저희 테이블 쪽으로 오는 거예요. 동서를 따라서 각 테이블에 인사를 다니는 것 같았어요. 민재가 가까이 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를 알아볼까, 안 알아볼까? 알아본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법률 고문을 맡게 된 최민재 변호사입니다.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15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민재의 눈이 허지더니 저를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세요? 김은희 선생님 맞으시죠?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민재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와,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민재는 정말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은희가 이 변호사님을 아는 사이야? 네, 선생님은 제 은사님이세요. 중학교 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뭔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마 제가 이런 훌륭한 변호사의 선생님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셨나 봐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나는 여기 원장님이 시댁 식구거든. 아, 그러세요? 그럼 원장님과 친척 관계시군요. 민재는 순수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뭐 친척까지는 그냥 큰 며느리야.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그 말을 들은 민재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중요하지 않은 분이라뇨. 그럼 선생님을 모르시는 건가요? 뭘 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민재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동서가 나타났어요. 민재 변호사님, 다른 테이블에도 인사하셔야 해요. 아, 네. 선생님, 나중에 따로 인사드릴게요. 민재는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괜히 나서지 마. 오늘 주인공은 수진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동서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때 최민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민재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재에게 집중되었어요. 제 인생의 은사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김은희 선생님을 아십니까? 민재가 저를 가리키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이분은 15년 전 제가 중학생일 때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단순히 공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정말 문제아였어요.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싸우기만 했죠. 그런 저를 김은희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은 방과 후에 저만을 위해 남아서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몇 달 동안이나요. 월급도 안 나오는 보충 수업을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 환경이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도와주셨어요. 학용품도 사주시고 때로는 집에 반찬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민재가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니.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는데 생활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냥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자존심 안 상하게 조심스럽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교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법고시에도 합격했죠. 모든 게 김은희 선생님 덕분이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가족분들 반응을 보니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재가 시어머니 쪽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 같은 문제아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시다니.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저는 평생 선생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선생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민재는 저에게 깊이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행사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김은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시댁에선 늘 초라한 며느리였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선생님으로 불리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재의 말이 끝나고 박수가 잦아들었을 때 동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민재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동서가 뭘 더 이야기할까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도 오늘 민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분 덕분이에요. 동서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동서가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된 건 맞지만 사실 개업 자금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믿어달라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듯이요. 그분이 바로 저희 형수님이세요. 김은희 형수님이요. 그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동서를 말리려고 했어요. 수진아, 그만해.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아니에요, 형수님.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동서는 단호한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형수님이 개업 자금의 절반을 투자해 주셨어요. 그것도 본인 돈으로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으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님도 모르셨죠? 형수님이 평생 모으신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저에게 투자해 주셨거든요.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사실 남편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한다고, 내가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동서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때 형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고 지금은 네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공개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형수님이 단순히 돈만 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님이 운영하시는 도서관에서 의료 관련 책들을 구비해 주셨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강좌도 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굳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사실 형수님의 도서관은 우리 동네에서 정말 유명해요.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 어르신들 문해교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스터디 공간까지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거든요.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런 분이 저에게 개업 자금까지 투자해 주신 거예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동서가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형수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그럼 지금 원장님과 동업 관계신 건가요? 동서가 잠깐 멈췄다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걸 오늘 발표하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동서가 갑자기 뭘 하려는 건지. 이 병원의 공동 대표는 저와 김은희 형수님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형수님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공동 경영자세요. 앞으로 이 병원은 저와 형수님이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동서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형수님이 맡으실 부분은 지역사회 의료봉사와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도서관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건강 강좌도 열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수진아, 그게 정말이야? 네, 어머님. 형수님 없이는 이 병원도 없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주저앉으셨어요. 15년 동안 무시해왔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동서의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최민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오늘 정말 단전의 연속이었거든요. 방금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사실 저도 김은희 선생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재가 저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아까 제가 선생님께 받은 도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민재가 뭘 더 이야기하려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선생님과 연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민재를 쳐다보셨어요. 선생님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이 있어요. 제가 한 달에 2번씩 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임금체불 문제, 전세 사기 문제, 가정폭력 문제까지. 선생님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오세요.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놀라운 게 있네요. 민재가 동서를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선생님이 병원 투자를 하셨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선생님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제가 이 병원의 법률 고문을 맡게 된 것도 사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원장님한테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선생님이거든요.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민재가 잠깐 멈춘 후 계속했어요. 저는 앞으로 이 병원의 모든 법률 업무를 평생 무료로 담당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김은희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아도 부족하거든요. 민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민재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민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어요. 이건 제가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던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어보니 명패가 들어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정말 고급스러운 명패였죠. 김은희 원장님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이제 선생님도 당당한 병원 원장님이시니까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민재가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면서 처음 번 돈이에요. 그때 선생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거든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선생님이 저에게 써주신 돈의 10배예요. 이자까지 계산해서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김은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민재가 깊이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행사장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15년 동안 무시받으며 살았는데 이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언니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정말 미안해. 저도 울면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실 때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을 하진 않았죠. 마치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듯이요. 은희야,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70세의 나이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은희야. 이건 꼭 해야 할 말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내가 너를 무시한 이유가 뭔지 아니? 그냥 네가 의사가 아니라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그런 거였어. 주변 사람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진 게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은희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했는지 내가 하나도 몰랐어. 시어머니가 민재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부끄러워. 내가 그런 훌륭한 며느리를 둔 줄도 모르고. 그때 남편이 다가왔어요. 남편도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은희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아들아. 잘못한 건 나야.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쳐다보셨어요. 은희야,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지난 15년을 보상할 수 있을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말해봐, 은희야. 이제부턴 우리 딸 앞에서만은 저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하자 시어머니가 더욱 세게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를 존경하긴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딸이 당당한 엄마를 보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딸도 나중에 당당한 여사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으셨어요. 은희야, 어머니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자랑할 거야. 그때 동서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형수님은 정말 자랑할 만한 분이에요. 저도 형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아시겠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말이야.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이번에는 저를 위한 박수가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축하하는 박수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동서와 함께 서서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은희야, 고마워. 너 때문에 어머니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시어머니께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정말 오랜만에 들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한 말이었어요. 개업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일 전화를 주셔서 안부를 물어보시고 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도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세요. 자기 며느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우리 큰 며느리가 병원 원장님이야. 그것도 지역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라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병원도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어요. 동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강 광자를 열고 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원장님, 이런 좋은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요. 지역 주민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민재도 약속대로 한 달에 2번씩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어제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부러워해. 엄마가 병원 원장님이라면서? 응,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저 편에 서주고 있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괜찮아. 이제 다 좋아졌잖아.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오늘 아침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도서관에 오셔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은희야, 어머니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너처럼 말이야. 정말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건 어떨까? 어머니가 그런 건 잘하거든.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하시거든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7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용기를 내시는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민재가 도서관에 들렀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요즘 바쁘시죠? 응, 바쁘긴 한데 즐거워. 다행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제안이 있어요. 뭔데? 저희 법무법인에서 장학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제안이었어요. 제가 만나는 학생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고마워, 민재야. 선생님께 받은 도움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민재의 이런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 아이에게 한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선순환으로 돌아오다니.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15년 전 결혼할 때는 꿈꿨어요. 시댁 식구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늘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인정은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진 거였어요. 민재가 그랬고 동서가 그랬고 결국 시어머니까지도 그걸 알아봐 주신 거죠. 제가 배운 교훈이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은 화려한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온 시간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평범한 교사였고 지금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딸에게도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라고요. 오늘도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구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가족들도 저를 인정해 주니까 더욱 힘이 나요.
특히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를 주셔서 격려해 주실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 말이에요. 한 달 후, 병원에서 첫 번째 지역 건강 강좌를 열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직접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은희야, 네가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하는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럽다. 강의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1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어머니도 다음 주부터 아이들한테 이야기 들려주시잖아요. 기대돼요. 응, 나도 은희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때 한 할머니가 저희에게 다가오셨어요. 원장님, 정말 좋은 강의였어요. 그런데 혹시 어머님이세요? 네, 저희 시어머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도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두셔서.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며느리가 최고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희야, 어머니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런 훌륭한 며느리를 두고도 몰라봤다니.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아니야, 은희야. 어머니가 앞으로 더 잘할게.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살겠어.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많이 변했죠? 응, 모든 게 다 좋아졌어. 나도 앞으로 더 잘할게. 그동안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괜찮아.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게 됐잖아.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었어요. 의료진의 실력도 좋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도 정말 바빠졌어요. 병원 일과 도서관 운영을 병행하느라 정신없지만 매일매일이 보람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친딸 같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을 상의하세요. 어제는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요즘 엄마 자랑만 하시더라. 친구들한테까지. 그래, 할머니가 그러시네. 응, 그런데 나도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딸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은 민재가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 날이에요. 제가 추천한 학생 5명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민재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되는 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직업이나 많은 돈이 성공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15년 전 결혼했을 때 꿈꿨던 화목한 가정을 이제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평범하지만 의미 있게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개업식에서 깨달은 진정한 삶의 가치예요.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무시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병원은 지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성장했고 도서관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자랑하는 일이 취미가 되셨어요. 남편은 이제 확실하게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딸은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더욱 당당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민재는 계속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해요. 그날 개업식에서 제가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똑같이 무시받으며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보여줄 용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